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고맙다는 말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하게 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도 참고만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욕심이 사라진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무리 없이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움직였고 조금 더 일찍 나갔고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가 마무리를 맡았고 늘 제가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왜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노도 후회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고, 좋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세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념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든 걸 안고 사라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씩 세웠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고맙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되찾게 되는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보상은 반드시 오고 역전은 준비되며 그 과정에서 남는 교훈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제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모임에 나갔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고 늘 하던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건네지만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어딘가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물품 하나가 제자리에 없다는 얘기였죠. 누군가 잠깐 정리하면서 옮겼겠지 싶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먼저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말을 아끼는 대신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일의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쪽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요. 잠시 뒤 운영을 맡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꽂혔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늘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왜 책임의 말은 항상 제 쪽에서 시작되는지, 그 분노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그동안의 일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까? 머릿속에서 하지 않은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정 안내는 늦게 오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분노는 점점 힘을 잃고 자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던 건 아닐까? 괜히 책임을 떠안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 끝에 단념이라는 말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정리되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단념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고 책임은 흐릿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넘기던 일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아직은 티나지 않게요.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멈춘 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자리는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시선 하나만으로 사람은 충분히 밀려납니다.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 안에서 제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했지만 제가 끼어들 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를 맡겠다고 나서면 굳이 제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말로 묻지 않는지, 왜 확인은 하지 않으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는지, 그 분노는 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곧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괜히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제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늦었고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단념이라는 말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여기서의 제 역할은 이미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단념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주변이 또렷해졌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흘렸는지, 어떤 순간에 시선이 바뀌었는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하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넘겼는지, 제가 맡아온 일들이 무엇이었는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제 스스로를 위해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는 줄어들었고 대신 판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아직 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전도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사실만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 이름이 먼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없고 결론만 돌아다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가장 빨리 지워진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뒤로 모임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시간, 의견이 모아지는 방식, 결정이 내려진 뒤의 표정들까지요. 이전엔 그냥 넘기던 장면들이 이제는 이유를 달고 제 앞에 놓였습니다. 분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만 설명해야 하는지, 왜 확인은 항상 사후에 오는지, 그 분노가 저를 흔들 때마다 저는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어땠을까? 고맙다는 말에 기대지 않고 역할과 책임을 나눴더라면 달라졌을까? 그 생각은 오래 머물렀고 마음 한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단념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단념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준비 속에서 희망이 아주 작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모아둔 기록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실을 늘렸습니다. 며칠 뒤 운영 쪽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침묵으로 흘려보내려던 일들이 기록 앞에서는 멈춘다는 사실을요. 아직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보상은 숫자나 사과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말이 다시 무게를 얻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전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지만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선의는 기록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침묵은 누군가의 편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사실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경계에서 한 발을 다시 디뎠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 이후 제 마음은 잠시 요동쳤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는지, 왜 그동안은 침묵했는지, 분노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엔 스스로를 탓하는 후회가 뒤따랐습니다. 괜히 기록을 모았던 건 아닐까, 괜히 상황을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 앉아 차분히 제 기록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제 몫이 어떻게 늘었는지, 사실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념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있었고 말을 돌리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짧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정리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운영 쪽에서 공식적인 정리가 전달됐습니다. 책임의 방향이 바로잡혔고
그동안의 부담에 대한 보완도 논의됐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보상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사실로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역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항상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능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자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연함이 사라지니 존중이 생겼습니다. 2장을 지나며 제게 남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선의는 귀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가벼워진다는 것. 고맙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보호막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도움을 멈추지 않되 나를 지키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사실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경계에서 한 발을 다시 뒤졌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 이후 제 마음은 잠시 요동쳤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는지, 왜 그동안은 침묵했는지 분노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엔 스스로를 탓하는 후회가 뒤따랐습니다. 괜히 기록을 모았던 건 아닐까, 괜히 상황을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 앉아 차분히 제 기록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제 몫이 어떻게 늘었는지, 사실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념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있었고, 말을 돌리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짧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정리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운영 쪽에서 공식적인 정리가 전달됐습니다. 책임의 방향이 바로잡혔고 그동안의 부담에 대한 보완도 논의됐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보상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사실로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역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항상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능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자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연함이 사라지니 존중이 생겼습니다. 2장을 지나며 제게 남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선의는 귀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가벼워진다는 것. 고맙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보호막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도움을 멈추지 않되 나를 지키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붙잡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놓자마자 또렷해집니다. 그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역할을 줄이겠다고 말한 날 제 마음은 생각보다 요동쳤습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지, 다시 불편해지는 건 아닐지,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후회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범위만 맞고 그 밖의 일에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빈자리를 급히 채우려 애썼고 누군가는 애초에 그 자리가 필요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분노가 스쳤습니다. 왜 그동안은
제가 있어야만 굴러간다고 말했는지, 왜 이제 와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기는지.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한 번 정리했으니까요. 후회도 곧 단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단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자 제 하루가 제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줄인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봉사처에서 정해진 역할로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의 범위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의 무게가 공평해졌고 말의 약속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맡은 몫만큼 제가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형태의 보상이었습니다. 역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항상 채우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맞추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제 표정과 호흡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사람과 일이 분리된다는 것, 그리고 선의는 조건을 세울 때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붙잡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놓자마자 또렷해집니다. 그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붙잡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놓자마자 또렷해집니다. 그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역할을 줄이겠다고 말한 날, 제 마음은 생각보다 요동쳤습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지, 다시 불편해지는 건 아닐지.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후회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범위만 맞고 그 밖의 일에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빈자리를 급히 채우려 애썼고 누군가는 애초에 그 자리가 필요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분노가 스쳤습니다. 왜 그동안은 제가 있어야만 굴러간다고 말했는지, 왜 이제 와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기는지.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한 번 정리했으니까요. 후회도 곧 단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단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자 제 하루가 제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줄인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봉사처에서 정해진 역할로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의 범위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의 무게가 공평해졌고 말의 약속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맡은 몫만큼 제가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형태의 보상이었습니다. 역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항상 채우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맞추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제 표정과 호흡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사람과 일이 분리된다는 것, 그리고 선의는 조건을 세울 때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붙잡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놓자마자 또렷해집니다. 그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역할을 줄이겠다고 말한 날, 제 마음은 생각보다 요동쳤습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지, 다시 불편해지는 건 아닐지,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후회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범위만 맞고 그 밖의 일에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빈자리를 급히 채우려 애썼고, 누군가는 애초에 그 자리가 필요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분노가 스쳤습니다. 왜 그동안은 제가 있어야만 굴러간다고 말했는지, 왜 이제 와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기는지.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후회도 곧 단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단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자 제 하루가 제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줄인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봉사처에서 정해진 역할로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의 범위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의 무게가 공평해졌고 말의 약속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맡은 몫만큼 제가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형태의 보상이었습니다. 역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항상 채우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맞추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제 표정과 호흡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사람과 일이 분리된다는 것, 그리고 선의는 조건을 세울 때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맙다는 말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따뜻할수록 경계는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다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맡기 전에 먼저 범위를 생각하고 말보다 구조를 봅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차갑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편하게 쉬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분노는 저를 움직이게 했고 후회는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단념은 방향을 바꾸게 했고 희망은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끝에 저는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한 발 옮겨왔습니다. 보상은 조용히 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제 마음이 먼저 안정되는 방식으로요.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하루,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게 제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삶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역전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제 기준을 되찾은 데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웃으면서도 확인합니다. 이 일이 제 몫인지, 제 책임인지, 그리고 제 삶을 잠식하지는 않는지요.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선의는 아름답지만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도 선의입니다. 도움은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 책임이 없을 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됩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고 이제는 제 삶에 다르게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는 선택이 결국 더 오래가는 길이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도움과 희생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다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은 참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늦게라도 자기 삶을 되찾은 순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